사실 이 제보를 받았었어요. 근데 정말 이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줄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 사건이 예. 물 위에 올라오기 네. 전에. 근데 박사라는 거는 일단 알고 있었고, 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면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바로 접속해서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문자 메시지를 어느 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팅 모델을 구하는데 할 생각이 있냐. 근데 굉장히 쏠쏠한 알바다라는 식으로 했고 문자를 클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피팅 모델은. 그래서 처음엔 얼굴 사진을 보내주니까 되게 예쁘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하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시작으로 이제 신상이 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보내줬는데 갑자기 또 몸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몸 전체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상반신을 보내주는데 옷을 벗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싫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SNS 아이디 계정도 다 알고 네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도 다 알고 너 그러면 보내겠다. 그때부터 이제 옷을 벗으면서 시작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저한테 이 제보를 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영상물까지는 찍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빨리 말했기 때문에. 매체가 SNS 그 말씀하신 텔레, 네.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를 안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몰라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나라 SNS. 카카오 네네. 같은 거예요. 그죠? 이제 텔레땡땡이라고 네. 이제 뭐 SNS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깨똑 같은 그런 네.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이제 텔레땡땡을 이용하냐? 네. 여기는 보안이 되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 여기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정보를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외국 거기에. 서버라서. 네, 그래서 뭐 네. FBI나 어디든 여기서 협조해달라고 하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러시아 개발자인데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망명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절대 보안이 우선이다. 우리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비밀 대화방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채팅을 쓰면은 3초 안에 글이 사라져요. 보안이 되고 캡처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텔레 이제 땡땡이 되게 이제 보안이 되게 대단한데 중요한 거는 요 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만 설정을 하면은 저장이 다 돼요. 이게 저장이 돼요. 기록이 남는 거죠. 기사들을 보니까 오프라인에서까지 성착취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정말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입니다. 숙박업소에 피해 여학생이 갇혀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 영상이 N번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된 적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학생은 N번방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협박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 그걸 막고자 해서 대신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아니 세상에. 와.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곳을 이용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 N번방이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저도 이걸 조사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났었던 네. 것이 일단 기본적인 그 수치를 알아봐야 돼요. 일단 이 모든 방에 기본적으로 수천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방이 일단 한두 개가 아닌데 수천 명이 그 방에 들어가 있고 확인한 한 방의 최대 인원이 무려 25,000명. 그리고 피해자 수는 방마다 수백 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에 한 방에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고요? 네. 그럼 그 가해자들은 그 방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그 영상물을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방이 이름별로 따로따로 있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낸다. 그럼 지금 우리가 피해자를 추산할 수도 없겠네요. 엄청난 피해자가 근데 이게 있다는 26만 명이 다 누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 26만 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방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입장 기준이 달라요. 이 기준은 그리고 결국 돈입니다. 처음에는 맛보기라고 해가지고서는 좀 수위가 낮은 영상을 보여주고 더 보고 싶다 싶으면은
첫 번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50만 원 정도,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수위가 높은 방을 보기 위해서는 80만 원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돈도 그냥 금전이 오가면은 전부 다 근거가 남으니까 꼭 가상화폐를 이용했다는 치밀함까지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수십만 원을 수백만 원을 사람들이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요즘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요, 지식을 물어보는 방에 이 사건이 나오고 관련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실수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실수로 어떻게 들어가요? 실수로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정확히 이 방은 본인이 초대를 받거나 이 초대를 받을 때는 돈을 냈을 때죠. 혹은 특정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로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한 사람은 나는 경찰이 꾸민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미리 인지하고 이걸 미리 좀 파헤치고 싶어서 들어가서 내가 알아보고 있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이런 거를 정말 그 지식을 묻는 방에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라고. 이게 보면서 느낀 게 아주 걱정돼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연루가 돼 있고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들을 줬다는 건데 원래 미성년자의 이런 성착취 동영상 같은 경우는 단순 소지만 해도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알면서 스스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까지 주면서 내가 이걸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링크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왜 돈까지 내요? 그리고 네네. 덧붙여서 얘기하면 예.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방에 공지가 되어 있는 방이 되게 많았던 게 이 방에 있는 영상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을 통해 얻어낸 영상입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 방이 많았어요. 맞아요.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뭐 신분증도 인증해야 되고 그 가상화폐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워요. 그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요 방에 들어가려고 심각한 게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미성자들이 많아요. 미성자들이 돈을 지네끼리 모아서 돈을 입장료를 적은 내고 돈이 들어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성자가 이거를 돈을 모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려서 본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이용자들은 이게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범죄 영상물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이 메신저 텔레땡땡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압수수색이 어렵고 추적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나 경찰 측에서 그 방에서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 자료를 좀 협조해달라, 정보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SNS를 기반으로 한 해외 네트워크 회사들은 대부분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N번방 운영자들이나 유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걸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수사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떤 경찰군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N번방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업 철저하게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운영진들이. 그래서 이 텔레땡땡뿐 아니라 다른 SNS를 통해서라도 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추적을 들어가면은 운영진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인 어쨌든 주범이 잡혔기 때문에 거래 내역 같은 게 가상화폐라도 남지 않을까요? 그게 예. 텔레땡땡을 통해서 오간 가상화폐의 거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정말 수사를 잘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가상화폐 거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직접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거래소를 통하잖아요. 국내 거래소를 통했는데 이 국내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로 들어온 그렇죠. 돈의 내역들을 체크를 한 예. 거예요. 만약에 더 지능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보냈고 이 텔레땡땡을 이용했으면 정말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보내면은 안전하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정보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싹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중요한 건 N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이 박사라는 인물이 구속이 됐죠.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함을 인정하십니까?
뭐야? 아, 딱 준비한 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질문에 네. 대해서 대답하지 뭔가 그 않잖아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그리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먼저 대국민에게 사죄한다 피해자들한테 정말 그런 게 좋은 죄를 없죠. 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리고 네. 그 뒤에 이제 본인이 뭐 자칭 악마로서의 삶을 끝내줘서 감사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악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찌질한 가해자일 뿐이에요. 근데 본인을 마치 무슨 악마라고 비유하면서 굉장히 자의식 과잉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그 포인트가 저는 저런 모습 보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죄송해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본인이 마치 뭐라도 되는 듯한 되게 오히려 좀 당당한 듯한 모습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사죄 얘기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보신 이 영상이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조주빈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보신 영상과 마찬가지로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태연하게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뭔가 반성하는 듯한 혹은 주눅든 듯한 그런 표정이 전혀 읽히지 않죠. 네. 이런 모습을 본 대중은 더욱 분노를 하게 됐고 당연히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욕설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돌연 갑자기 나는 박사가 아니다. 이 박사방을 이용했던 이용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거나 또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뭐 유치장에서 볼펜을 삼키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정수리 부분에 상처가 나기도 했고 심지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끝까지 지질하지 않아요? 찌질한 가해자라니까요.